자, 여기 156페이지, 157페이지 할게요. 일단 아마 숙제에 있었을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이게 분계를 끊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들 오시면은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알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를 제가 건너뛰었는데 우리 그 6장에서 저번에 했었던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에서는 출제 거의 안 돼요. 좀 안타깝지만 우리 재고자산 조정명 평가 조정 명세에서는 시험에 그 출제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우리 그거 있었죠. 우리 그 시험에 재고자산 용어 있죠. 용어 뭐 평가감, 평가증 알죠? 그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세무조정을 항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건 과거와 단기 누적이잖아요.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부채를 차이가 났던 자산부채가 소멸되면 우리가 유보를 추인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만큼 더 많이 없어지니까. 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보세요. 약간 제가 저를 희생해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당연히 제가 얼굴 머리 크기가 더 크겠죠? 웃지 마요. 맞죠? 그럼 제가 플러스 유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갑자기 짜증나는데요. 맞죠? 제 머리, 그죠? 여러분들, 제가 머리 크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머리를 축소시키는 수술을 했대요. 서로 간에 똑같은 사이즈로. 그렇다 할게, 그냥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더 많이 없어지죠? 머리 크기가 더. 맞죠?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머리 크기 같아졌잖아요. 그럼 차이가 났던 종양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죄송해요. 이러면 좀 말이 씨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종양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크대. 또 이렇게 하면 또, 혹시나 희귀병 알고 계시는 분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네, 말이, 진짜로.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가 예전에 그 수학 1타 강사분? 고등학교? 1타 강사분인데, 그분이 날아갔잖아요. 뭐 때문에 날아갔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수학 강사분이 1타 강사인데 뭔 말을 했냐면 야 너희들 수학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용접한다. 이렇게 영어 알고 용접이 뭔 죄야? 요즘은 진짜로 도배 여성분들 중에 막 도배하는 분들 계세요. 유튜브 오히려 그분들이 돈 더 벌어. 맞죠? 막 구독자 수 막 70명 막 70만 명 되고. 맞죠?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대학교. 제 시대야 대학교가 진짜 중요했어요. 제 시대는 대학교 막 그거에 따라 가지고 대우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거 이제 옛날에는 막 그 1순위가 뭐 교사 된다, 뭐 대기업 누구 된다 이게 1순위였거든요. 그 꿈이. 근데 요즘은 막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막 이런 거.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만약에 유튜브가 잘 된다면 강사 때려치지. 맨날 유튜브 촬영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달라졌는데 무슨 용접이야. 용접을 이렇게 비하고 있어. 맞죠? 요즘은 용접이 더 버는데. 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옛날에 이제 옛날에 되게 뭐라고 해야죠? 되게 가볍게 여겼던 그런 직종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요. 최근 들어서. 그죠? 이런 것들. 맞죠? 물론 건물주는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고. 그죠? 그건 시대가 우리나라는 안 바뀌어요. 건물주는 항상 인기가 있어. 그죠? 그죠? 특히 여기 이런 인계동이나 아니면 강남이나 그런 데 건물주. 그죠? 여기 1층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횟집이 안타까운 소식이면 없어졌더라고요. 월 임대료가 1,500이래, 1,500. 깜짝 놀랐어, 그 소리 듣고. 1,500. 그죠? 응? 그니까요. 그래서 부럽다, 이 생각. 그쵸? 1,500. 아유, 야, 진짜.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들. 1,500보다. 잠시만요. 자, 이제 실기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서 좀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러분 원가법이라는 건 우리가 원가로 평가하지, 시가로 평가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원가법. 이게 원가법인데, 자, 예외를 좀 외워주세요. 예외, 말문제요. 특히 여기에서 제가 실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실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거 말문제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반가로 1번의 평가증은 평가 이익을 세표 인정하는 거.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죠. 띄워서 바로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고정자산에 대한 우리가 법률에 따른 평가증. 그죠?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이미 했었죠. 여러분 3장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평가감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 재고자산 기말에 취득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거 쓰잖아요. 그 저가법이라고 하죠. 맞죠? 왜냐하면 회계는 되게 보수적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게 회계는 되게 보수적인 관점 진짜 많이 취해요. 이익은 최대한 늦게 인식하고 손실이 날 것 같으면 미리 인식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시가 500원짜리 상품이 450원이 됐어요. 그럼 어차피 50원만큼은 나 손해를 미리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미리 인식. 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재고자산을 혹시라도 네가 저가법으로 신고를 했대요. 그럼 시가가 떨어지면 그거 인정하겠다. 했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론이고요. 반가로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반가로. 우리 실기용입니다. 외워주셔야 돼, 반드시. 자, 그럼 우리가 평가 증감은 뭐냐면 평가 이익도 인정하고 평가 손실도 인정 두 가지를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도중에 끊어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뭐가 있냐면 여기에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실기용입니다. 우리 외화자산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라는 거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 우리가 기말에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는 외화환산이익이나 손실로 여러분들 평가하잖아요. 회계 1급서부터.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외화자산하고 부채는 전부 다 화폐성이에요. 화폐성. 비화폐성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도 동일합니다. 아시죠? 그럼 세무 1급은 뭐까지 출제하냐면 비화폐성 자산이 평가가 되는 것까지 출제를 해버려요. 법인세든 회계든 그럼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비화폐성 자산 부채가 뭐가 있냐면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우리가 비화폐성 자산 부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돈 나가는데요? 또는 돈 들어오는데요? 화폐성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급금하고 선수금은요, 그 자산의 성격상 걔네들이 100% 돈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100% 주고받을 권리나 의무가 있으면 화폐성이라고 하고요. 없으면 비화폐성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나중에 서로 간에 돈 주고받아요? 물건이나 서비스 주고받아요? 물건이나 서비스 주고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그래서 얘를 비화폐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외워주시고 알죠? 자,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시가법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시가. 저 이 시가로 할게요 라는 걸 신고를 꼭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가를 공정가액이다라고 부르죠. 왜냐면 시가 자체가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공정한 거래 가격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 은행 같은 데 가시면 전광판 같은 거 있죠? 전광판 같은 거에 달러나 이런 것들 표시되잖아요. 엔화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환율을 인정을 해. 그게 정당한 환율이거든요. 그럼 그 정당한 환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개를 합칠게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매매 기준율이라 매매 기준율.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를 사고 팔 때 제3자 있죠. 제3자. 제3자 간의 화폐를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우리가 매매 기준율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매매 기준율을 우리가 세법에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통화는 뭐죠? 달러죠. 그래서 달러당 그 나라의 돈으로 환산한 거 있죠. 뭐 지금보다 뭐 1달러당 1,300원? 맞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기준 환율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나라 통화를 1달러당 얼마로 이렇게 환산한 거. 됐죠? 그러고요. 그럼 재정 환율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 통화 이외에도 뭐 유로화, 엔화, 그 다음에 위안화 많이 쓰죠?
맞죠? 그래서 그 미국이 아니지만 자주 쓰는 통화 있죠? 그 통화를 그 나라의 돈으로 환산한 거 있잖아요. 뭐 일단 뭐 우리가 100엔당 얼마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재정 환율이다라고 불러요. 아마 시험에서는 주로 매매 기준율이라고 줄 거예요. 맞죠? 세법은 이 두 개의 환율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환율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 뭐? 휴지? 물티슈? 아 여기. 아 예 여기. 예. 암기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회사가 막 이상한 환율을 평가하는 애들 나오거든요. 진짜 그 문제가 제일 그지 같아요. 그게 회사가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이상한 환율로 평가를 하면 어려운 문제고요. 회사가 이상한 환율 아무런 짓도 안 했어. 아무런 짓도 안 하면 쉬운 회차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알죠? 일단 속된 말로 존나 어렵거나 존나 쉽거나. 저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말 써도 돼. 난리 나는 거 다른 곳에서 하면. 진짜? 요즘 선생님도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공무원 보니까 막 강사, 공무원 1타 강사분들이 막, 야, 이 새끼야, 막 개새끼야, 막 하고 난리 잘 나이던데. 그런 분도 인기가 많더라고. 아무튼. 자, 꼭 외워주세요. 감액 손실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알죠? 시험 목적상.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디 있냐? 여기에요.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 꼭 외워주세요. 자, 여기 462페이지가 우리가 이제 외화자산하고 부채 있죠? 걔네들 하기 위한 실기예요. 이거 작성 방법을 꼭 외워주세요. 꼭.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암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메뉴가, 자, 메뉴 자체도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을지라고 있죠. 여기는 어떤 걸 구하는 곳이냐면, 법인세 있죠. 법인세법상 외화 환산 손익을 구하는 메뉴입니다. 아셨죠? 꼭 암기 부탁드릴게요. 요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을지는 법인세법만 구하는 겁니다. 장부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보시죠. 자, 여기. 자, 우리가 외화 종류 자산이면 위쪽에 넣으시고, 맞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뭐 단기 차입금이면 부채니까 아래 넣으시고. 맞죠? 뭐 예금이라든지 뭐 대여금이면 위쪽에 넣으시는 거고요.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산 부채 구분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그 세무 2급 때 수출 실적 명세서 한번 작성해 보셨죠? 그때 우리가 아마 통화 코드에서 F2번 누르면 그 국가 뜨잖아요. 맞죠? 걔처럼 하시면 돼요. F2번 누르면 알아서 뭐 JYP. 아, JIP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JPY지. JYP, 그 원더걸스가 배려 나가지고. 알죠? JYP 해가지고, 예전에 그 조용필이라고 막, 맞죠? 죄송해요. 네. 네. 찰지그, 그죠. 여기. 예. 아무튼 JPY. 저기 JYP는 뭐야?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외화 금액은 당연히 문제에서 주죠. 우리 만약 수출 실적 명세서로 따지면 몇 달러를 수출했다. 이렇게 하면 그 2만 달러 수출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2만 달러 이렇게 넣잖아요. 걔처럼 여기에 해당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못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장부가액 참 말 더럽게 어렵죠? 맞죠? 이게 뭐냐면,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가 이름이 장부가액이니까 왠지 회사가 장부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손실을 기록한 걸 넣어야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 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법인세법상 외화 환산 손실이나 이익 구하는 메뉴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얘를 종합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좀 어디다 써야 되나? 얘를 종합하면은 요 적용하는 뭐냐? 요 적용환율 있잖아요. 여기다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법이라 할게요. 법인세 그냥 세법상 단기 말에 평가하기 전 네, 환율 넣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그럼 저 이렇게 왜 썼냐? 그렇게 써져 있어서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말 더럽게 어렵단 말이죠. 풀이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기말의 환율과 그 환율로 평가하기 전 환율 가지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평가하기 전 환율 넣으시면 돼요. 단기말 평가하기 전. 그 말이에요. 말 진짜 어려워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맞죠? 장부상 환율이 아닙니다. 조심. 요 메뉴를 잘 기억하셔야 안 헷갈려요. 그 말이고, 그 말입니다. 종합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평가 금액은 뭐냐면, 얘는 이 말이에요. 그냥, 얘는 말 그대로 단기말. 얘는 종합하면 그냥 단기말. 매매 기준율 있죠? 단기말에 우리 세법은 매매 기준율로 평가해야 된다면서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럼 얘하고 얘를 컴퓨터가 비교해서 평가 이익하고 손실을 지가 알아서 구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문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말로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렇게 하면은요, 이제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이게 환산 이익이죠. 환산 이익이면 플러스로, 환산 손실이면 마이너스로 걸어줍니다. 자, 환산 이익이면, 여러분들 왜 환산 이익은 자산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렇죠? 자산이 내가 받을 게 느는 거니까, 맞죠? 환산 이익이죠? 부채면 환율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죠. 그럼 뭐예요? 외환산 이익은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거나 그럼 플러스 유보잖아요. 그래서 외환산 이익은 컴퓨터가 여기에 플러스로 잡아요. 물론 마이너스 처리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쓰면 여러분들이 또 꼼꼼하게 많이 하시니까 여기다 쓰면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면 외화 환산 이익이고 물론 세법상입니다. 세법상 마이너스면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세법상입니다. 세법상 장부상 아니에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러면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은 그냥 딸랑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이나 손실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장부가 적은 외화환산 이익 또는 손실과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 손실을 비교하는 거지. 우리가 여태까지 세무조정은 장부와 세법을 비교하는 거지. 세법만 딸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부가 평가를 안 하면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하고 그냥 얘기했죠. 장부 평가를 안 하면 아예. 맞죠? 그러면 서로 간에 행복한 거야. 여기가 끝이야.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회사가 평가를 하면 그지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회사가 외화환산 이익하고 손실을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입력하냐라는 거예요. 외워주세요. 자,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통화선도 수합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화선도 수합은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해봤는데 그 세무사 준비할 때 거기 고급회계라는 곳이 있어요. 고급회계. 알죠? 막 거기에서 우리 막 그 여러 혹시 파생 상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혹시 뭐 이렇게 아무튼 거기 짜증나는 애들 있어 막 이렇게.
맞죠?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통화선도 수학. 맞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달러가 막 1달러당 막 1,450원인가 간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맞죠? 그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또 왜 석유 살 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 달러랑 우리나라 통화랑 스와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환율 방어 같은 거 하기 위해서도 해요. 알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요 메뉴는 없는 메뉴예요. 통화선도 스와프. 알죠? 자, 근데 환율 조정차 대등값지는 중요해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실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차익 차손은 우리가 외환회계 할 때 단기 중에 거래가 발생하면 채권이나 채무를 상환하거나 회수하면 외환 차익이 외환 차손 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메뉴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니까 12월 31일 날 외화자산 부채 평가하는 메뉴를 적는 거지 단기 중에 실현된 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뉴는 없어요. 맞죠? 외환 차익 차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미출제.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 차익 차손은 없는 거 그리고 통화선도 스와프 없다라고 했죠. 그럼 입력할 곳은 요 가 하나입니다. 가 하나. 가 하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암기 잘 해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단기 손익금 해당액 있죠? 요 단기 손익금 해당액은요. 일단 먼저 띄우고 할게요. 요게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세법상 외화 환산 손익 이거는 입력을 을지에서 하죠. 을지에서 하기 때문에 알아서 거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컴퓨터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거 아예 대놓고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이 화면 보시면 회사의 손익금 계상액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회사가 장부에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을 적은 걸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알죠? 여기 있죠? 회사가 장부의 계상 여기는 장부상 외화 환산 손익입니다. 알죠? 근데 여기는 부호를 좀 조심하셔야 돼. 부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산이익은 뿌리고 환산손실은 마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평가이익은 환산이익입니다는 플러스로 평가손실은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알죠? 그럼 그 말을 다시 하면 회사가 평가를 안 했으면 이 메뉴는 입력 안 하는 거예요. 평가 안 했으면. 알죠? 이 메뉴 입력 안 하는 거고 회사가 평가를 했으면 이 메뉴를 가서 여기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다 들어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세무조정은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분계를 하는 게 세무조정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눈을 어떻게 둬야 돼요? 우리 여태까지는 장부를 왼쪽에 넣고 세법을 오른쪽에 넣었죠. 비교할 때. 근데 여기는 장부가 오른쪽이고 세법이 왼쪽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눈동자를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할 줄 아셔야죠, 여러분들. 위치만 하고 선생님 저 위치가 바뀌어서 힘들어요. 하시면 안 돼요. 알죠? 그런 것들 은근히 보실 거란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장부가 오른쪽에 있고 세법이 왼쪽에 있으니까 세무 조정을 하실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눈동자 가셔야 됩니다. 거꾸로. 알죠? 자,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프로그램 키시고, 교육용 프로그램 키시고, 401번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무궁으로 401번. 401번으로 로그인 해주시고,